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부터 5번째 해겔과 포스트 모더니즘 강좌를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강좌는 해겔 서문 읽기를 통하여 오늘날 지제까지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과하여 탈포스트 모더니즘까지 도달하는 그러한 긴 사유의 여정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사실 해겔은 해겔로 읽히지 않겠죠, 그죠? 칸트, 쉘링, 그 다음에 피테, 이 다양한 철학자들, 사실은 또 크발리타티브 슈프룽이라고 하는 질적 도약이라는 개념을 또 키에르케고르가 갖고 가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예도 강좌의 고전 읽기의 강점이겠죠, 그죠? 왔다 갔다. 지금 해겔의 관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탈포스트 모더니즘을 역으로 뒤집어서 읽는 거야, 여러분. 엄청나게 소중한 강좌예요. 대부분이 해겔에서 막혀서 딴소리하고 헛소리하고, 그죠? 하이데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해겔에서 대부분 막히고, 사실 칸트도 제대로 이해하면서 따라가는 자들이 없어. 그러니까 지적을 잡아도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아는 자는 이런 1차 자료 강좌 읽기에 참여합니다. 정말 철학을 하는 자들은, 그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대학원 석박사 과정 수업과 한번 비교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듣는 미국이든 독일이든 어디서든. 자, 어쨌든 예도는 오늘 해겔의 원문을 다시 들고 출발합니다.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5번째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잊지 마시고 강좌의 예도 고정 강좌의 가치를 아시는 분 아시죠, 여러분?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예도가 계속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해겔과 포스트 모더니즘 여름이 끝나기 전에는 완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따로 예도 강좌의 시리즈, 1차 자료 강좌의 시리즈든 뭐든 여러분들이 노트를 각각 준비를 해서 그 노트를 필기를 하면서 따라오시면 그게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그러한 사유도 함께 포함하여 기록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서양 철학의 전반적인 고전 읽기에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들 자신의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건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계속 진도 이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Die wahre Gestalt in welcher die Wahrheit existiert, kann allein das wissenschaftliche System derselben sein. 이래 돼 있어. 자, 진리가 실존하는 그 안에서 진리가 실존하는 진정한 형태, 참다운 형태는 그것에 그 진리의 학문적 체계일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진리가 실존하는 진정한 형태는 진리의 학문적 체계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현상학이 그거죠, 그죠? 진리가 드러나는 진정한 형태. 그게 뭐죠? 정신의 운동이죠, 그죠? 그것을 통하여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학문의 체계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체계가 해겔의 체계입니다, 여러분. 계속 나갑니다. 자, daran mitzuarbeiten, dass die Philosophie der Form der Wissenschaft näher komme. 이래 되어 있어. 이거 독일어 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못 잡아냅니다. 독일어로 따라오시는 분들, 이 문장 상당히 어려워요. Dem Ziele ihrem Namen der Liebe zum Wissen ablegen zu können. Und wirkliches Wissen zu sein. 이래 되어 있어. 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의 형태로 점점 더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것. 이해가 되죠? 곧 부연 설명해 놨어요. 자,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 그 철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삶에 대한 사랑, 지에 대한 사랑. 이해가 되죠? 비센, 안다는 거. 지, 암과 지에 대한 그 사랑. 그게 여러분들이 삶에 대한 사랑이 꼭 철학이야. 지에 대한 사랑이, 그죠? 그 이름을 지에 대한 사랑 아래로 내려놓을 수 있어서, 그래서 현실적인 지가 되는 그 목표. 그러니까 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철학의 이름을 내려놓고 현실적인 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의 목표예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비싼 지식은 대가리 속에 있다고 생각하잖아. 해결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비얼클리셰스 비센이라고 하는 건 뭐야? 현실적 지. 삶이 운동을 통하여 형성된다는 거야. 이게 해결이에요, 여러분. 이 목표에 이르는 거. 이게 다른 말로 철학이 학문의 형식으로 접근해 가는 거야. 이해가 되죠? 요렇게 되는 거야. 바로 그 접근해 간다는 그 과제에서 협력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여기서 내 앞에 둔 과제다, 이 말이에요. 재미있죠? 그게 해겔 자신이 정신현상학의 과제로 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철학이 그 자신의, 그죠? 철학이 학문의 형식, 지에 대한 그 사랑이 현실적 지가 되는 목표, 그 지점에 접근해 가는 것. 그 과제에서 밑주 아르바이텐, 협력하는 것. 그게 바로 뭐야? 해겔이 자기 앞에 둔 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죠? 하나도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혼자 읽을 때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런 뜻이야. 그런 뜻이고요.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학문이 알미라고 하는 것, 지라고 하는 것, 지가 학문이라고 하는 내적 필연성은 지의 본성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 지가 학문이야. 알미라고 하는 건 비센샤프트야. 독일어로 보면은 요게 단어적으로 상당히 독특한데요. Das Wissen sei die Wissenschaft 요래나가. 그게 자이는 뭔가 여기서 콘junctive 일격을 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라고 하는 거는 학문이야. 이게 내적 필연성이야. 이해가 되죠? 지가 학문이라고 하는 이 내적 필연성은 지의 본성에 놓여 있는 거야. 자,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이 사실, 이 내적 필연성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설명은 바로 철학 자체의 서술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알미라고 하는 게 바로 학문이라는 거. 이게 내적 필연성이야. 요 내적 필연성을 설명하는 게 바로 Die Darstellung der Philosophia, 철학의 서술인 거예요. 철학의 서술은 바로 이 알미라고 하는 게 학문이라고 하는 그 내적 필연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의 서술이다. 재밌죠? 다음. 자, 그러나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인격의 우연성, 그리고 개별적인 동기,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이것이 보편적인 방식으로 파악되는 한에 있어서, 그게 이것이 뭔지 알아요? 외적 필연성.
외적 필연성. 내적 필연성은 알미 학문이라는 거고, 요 알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필연성은 바로 저자가 누구냐. 그 시대의 시대적 관점에서 다른 저자들과의 관계가 뭐냐, 이 저자가. 이런 게 외적 필연성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격의 우연성과 개별적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동기는 그 시대와의 관계 안에서 부여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학문의 저술이 쓰여지는 내적 필연성은 그 알미 학문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알미 학문이라고 하는 내적 필연성의 외적, 오이서로 not 웬디히카이트, 외적 필연성은 뭔가 하면 저자가 누구고, 그가 어느 시대에 속해 있고, 다른 시대에 그 저자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런 거, 이런 외적 필연성. 그래서 인격의 우연함과 개별적 동기는 차치하고라도 이 외적 필연성이 보편적 방식으로 파악되는 한에 있어서 그 외적 필연성은 바로 내적 필연성과 동일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게 내적 필연성과 외적 필연성은 사실은 개인의 동기와 인격의 우연성을 제거하고, 그죠? 저자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보편적 방식으로 파악한다면 그거는 바로 내적 필연성과 외적 필연성은 구분되지 않는다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in der Gestalt wie die Zeit das Dasein ihrer Momente vorstellt, 이래 돼 있어. 줄 빡빡 치십시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기들의 거기에 있음, 현존재. 이건 하이데거의 현존재랑 다른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음이에요. 자, 시간이라고 하는 것,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계기들의 거기에 있음을 나타내죠. 그런데 그 계기들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의 형태를 볼 때 우리는 내적 필연성과 외적 필연성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헤겔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데 이해가 되죠. 헤겔은 한 줄도 이해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독일어도 독일어의 문체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독일어 좀 하는 사람 한번 하이데거랑 비교해 보셔요. 비교가 되는지. 칸트랑도 완전 달라, 이 문체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계기들의, 여러분 하나의 시대가 있잖아. 그럼 그 시대의 다양한 사건들이 그 시대의 계기들이에요. 그 다양한 모멘터, 계기들이 구성돼서 하나의 시간을 형성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 시대의 계기들을, 부분들을 나타내줘. 그런데 그 나타내줘는 형태에서 볼 때 외적 필연성과 내적 필연성은 굳이 구분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야. 계속 나갑니다. 자, 그래서 줄 치십시오. 이 부분도. dass die Erhebung der Philosophie zur Wissenschaft an der Zeit ist. 자, 철학을 학문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그 시대에 시간이 걸린다라. 안데얼 짜이트는 어떤 시간이다. S ist 안데얼 짜이트 이러면요, 주 부정사 해갖고 주 부정사가 할 때다 이런 뜻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런 뜻이야. 자, 철학을 학문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특정한 시대에 속한 일이야. 맞죠? 그래서 그 시대에서 특정한 시간에
해당 시대의 과제라는 뜻도 되고 시간이 걸린다라는 응? 그래서 그 시대의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의 어떤 그러한 학문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과제는 안데얼 짜이트 이스트, 시간 속에 붙어 있는 거예요. 시대의 당면 과제에 속해 있다는 뜻도 되고 시간이 걸린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해겔한테서 알면 여러분들이 대가리 속에 있는 그런 지식,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해겔의 빗세는 운동하는 현실적 알민 거야. 그래서 이 알은 짜이트 알털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과제예요. 왜? 과정 자체와 목적과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철학을 학문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그 시간에 속해 있으며 시대에 속해 있으며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제시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갖고 있는 시도들의 유일하게 참다운 정당화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직역하고 있어요. 이 목적이 뭐야? 철학을 학문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것. 이 목적을 가진 시도들의 유일한 정당화는 이 목적이 특정 시대에 속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는, 그래서 전체의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총체적 사태를 봐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하는 것. 이거를 디스 아웃풋 짜이겐, 이것을 제시해서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이 목표를 가진 시도들의 유일하게 참다운 정당화다, 이 말이에요.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러한 시도들은 그 목적의 필연성을 서술해줘, 다르툰, 나타내준단 말이에요. 맞죠? 그 목적의 필연성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은 이런 목적들의 유일하게 정당한 그러한 유일하게 참다운 정당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목표를 동시에 실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 그래서 자기의 철학은 이러한 시간과의 관계, 시대와의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해겔 자신만의 내적 필연성의 목표인 알면 학문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기 자신의 학문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해겔의 그러한 의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참다운 형태가 학문성으로 옮겨짐으로써 다시 합니다. 진리의 진정한 형태가 학문성, 학문이 아니에요. 비센샤프트 리히카이트야. 학문 안으로 옮겨짐으로써 오들 was das selbe ist, 다시 말해서 진리가 오직 개념에서만 그 실존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됨으로써, 이해가 돼요? 줄 치십시오. 해겔 철학의 독특성은 개념의 소중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셸링만 해도, 슐라이어 마흐만 해도, 이 모든 게테만 해도 신은 이성적 개념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개념에서 신이 알려지는 게 아니라 단지 신은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감정적으로 직관되는 것이고 이렇게 봤더라. 맞죠? 슐라이언마허의 절대 의존의 감정, 게필이 중요하죠. 그죠? 이게 낭만주의의 특징인데 해겔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신, 절대적 신, 그 다음에 무한자와 유한자의 결합,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념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고 본 거야, 이들은. 근데 해겔이 개념을 갖고는. 그래서 이 정신의 운동은 학문이 될 수 있는 거고, 알미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해겔 철학의 독특성이야. 피테와 셸링과,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다른 관념론자와 완전히 다른 거는 해겔이 이러한 절대정신의 운동을 개념의 운동애로까지 끌어올렸다는 거. 그래서 종교에서는 표상의 단계고 철학의 단계에서야 비로소 정신의 운동은 자기 자신에게 명증하게 드러난다라는 거. 그게 절대지죠. 그게 달라. 해겔 철학의 독특성이에요. 개념이 소중해진다라는 거.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오직 개념에서만 그 진리의 실존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라고 주장됨으로써, 그러니까 개념에서만 그 요소에 진리의 실존의 요소가 개념에서만 파악된다라는 거야. 의역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조바이스 이히다스, 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런 주장은 바로 시대의 확신 속에 퍼져나가는 것만큼 엄청나게 큰 오만불손함을 지니고 있는 그런 표상과 혹은 그 표상의 결과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임을 나는 알고 있다, 이 말이야. 뭔 말이야? 해겔 이전의 철학자들은 여기서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돼. 자기 자신이 개념에서야 비로소 알미 학문으로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런 절대지에 대한 주장은 그 전에 표상을 소중히 여겼고 감성을 소중히 여겼고 신적 직관을 소중히 여겼던 이러한 선배 해겔 이전의 철학자들의 낭만주의 철학자들은 말하겠죠. 슐라이언마허, 셸링, 피테, 이런 직관의 개념, 이런 것들이 개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운동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런 철학은 당시 그 시대에 다른 표상을 소중히 여기고 표상의 결과를 소중히 여겼던 다른 철학들과는 모순을 일으킨다는 것을 해겔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을 설명하는 것은 따라서 불필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 이 모순을 설명하는 것. 비록 그 모순이 여기에서는 그것에 대립하여 나타나는 것과 같이 또한 하나의 페얼지셔롱, 확답이라든지 확증 정도 이외에 더 이상의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말. 해겔 역시도 여기서는 시작 단계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의 페얼지셔롱, 보증과 같은 것. 그래서 확답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정도의 것이지만 이 모순을 설명하는 것,
그 시대의 다른 철학자들이 수행했던 표상과 그 표상의 결과물들과는 자기 자신의 철학 개념에서 진리의 요소를 파악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철학은 모순된다라는 거. 이거를 설명하는 것은 비록 펼지셔룽 확신, 확답, 확증, 특정한 담보, 보증은 뭔가 확실하지 않잖아. 부도날 수도 있죠. 펼지셔룽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읽고 났을 때야 이 펼지셔룽은 이제 확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시대의 확신 속에서 퍼져나가는 이런 담론들과 자기의 철학은 다르다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해결은. 자, 다시 말했어. Wenn nämlich das wahre nur in demjenigen oder vielmehr nur als dasjenige existiert, was Werte Anschauung, Werte unmittelbares Wissen des absoluten Religion das Sein. 이래 되어 있어. 자, 다시 말해서 이 참다운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한편으로는 직관으로, 한편으로는 어떨 때는 절대자의 직접적 지식, 암, 또는 어떤 때는 렐리기온, 종교, 또는 어떨 때는 존재. 그런데 이 존재는 신적 사랑의 중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신적 사랑의 중심, 그 자체의 존재라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급되고 있는, 한때는 직관이요, 줄치십시오. 한때는 절대자의 직접적 지식이요, 한때는 종교요, 한때는 신적 사랑의 중심에 대한 존재. 다 쉘링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런 데서 이제 혼자 파는 자들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쉘링 개념. 안샤우. 물론, 지적 직관을 이야기했던, 휘테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물론, 칸트로까지도 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쉘링이에요, 쉘링. 자, 한번 보십시오. 한 번은 직관이라 그랬다가, 절대자의 직접적 지라 그랬다가, 이 쉘링이지, 누구야? 또 한때는 종교, 또 한때는 신적 사랑의 중심에 있는 그 존재. 그런 것으로서 언급되는 바로 그것으로서, 그리고 오직 그것에서만 진리가 실존한다고 한다면 뭐죠? 여긴 개념이 없잖아. 그전 철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이걸 못 잡아내는 거야, 대부분. 이거 그냥 해결이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걸 읽으면서 이게 쉘링 거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왜 안 쓰잖아요, 그걸, 해결이. 진리가 이런 것으로서, 이런 것 안에서 실존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거기에서부터 동시에 철학의 서술을 위하여 개념의 형식의 정반대가 요구될 것이다, 이 말이야. 자, 자기는 칸트, 헤겔, 비테랑 다른 길을 가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개념의 형식을 요구하겠다, 이 말이야. 이런 이전 철학자들에게서 요구되었던 이런 절대자의 직접적 알, 쉘링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주장들은 자기 자신과는 정반대다. 자기 자신은 개념의 형성으로 나가서 자기의 철학을 완성하겠다라는 해결의 의지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절대자는
개념 파악되어서는 안 되며 느껴지고 줄 빡빡 치십시오. 안개 샤우트 직관된다고 사람들은 말해. 이해가 되죠? 여기서 das absolute Zoll nicht begriffen, sondern gefühlt und angeschaut. Nicht sein Begriff, sondern sein Gefühl und Anschauung. Sollen das Wort vielen und ausgesprochen werden. 이래 되어 있어. 이거 뭔 말이에요? 절대자는 개념 파악되지 않고 뭐야? gefühlt 느껴지고 그 다음에 직관된다고 사람들은 말하며 절대자는 자신의 개념으로서 파악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감정과 그것의 직관이 이 언어를 인도하며 그리고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역하면 절대자가 표현되고 그 언어를 인도하는 절대자를 표현하는 그 방식은 개념이 아니라 뭐야? feel, 감정과 그 다음에 직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이제 칸트의 판단력 비판으로부터 출발해서 피테의 학문론을 거쳐서 해겔의 초월적 관념론의 체계로까지 이어지는데 슐라이엔마흐의 종교론도 이런 쪽이에요. 신은 우리의 이성으로 개념 파악되는 게 아니야. 느껴지고 감정적인 것이고 그게 낭만주의죠. 이 낭만주의를 이 개념의 개념으로 해결은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졸레를 여러분 독일어 하시는 분 아시죠? 여기서 졸레는 무슨 해야 된다 이래 해석하면 해결을 못 따라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 졸레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개념 파악할 수가 없으면 느껴지고 직관된다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단순하게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밝혀질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의 현상이 보편적인 연관에 따라서 파악된다고 한다면, 이해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의식적인 정신이 현존하는 바로 그 단계에서 바라볼 때에, 자기의식 알죠? 자기의식. 바라볼 때에 이런 요구의 현상이 그 보편적인 연관에 따라서 이해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러한 요구가 뭐야, 여기서? 철학의 서술을 위하여 개념의 형식의 정반대가 요구된다. 이 요구가 뭐야? 절대자라고 하는 자에 대한 직접적 알면 개념으로는 안 되고 감성과 감정과 뭐죠? gefühl과 anschauung, 감정과 직관으로밖에는 파악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요구는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런 요구가의 현상이 그 보편적 연관에 따라서 파악되어 자기의식적 정신이 현존하는 그 단계에서 볼 때 정신은 그 자신이 그 밖에 사유의 요소들 안에서 정신이 인도하는 실체적 생명을 넘어서게 되며, 줄 치십시오. 또는 그의 신앙의 직접성을 넘어서게 되고, 또 의식이 본질과의 화해 혹은 그 본질의 보편적이고 곧 내적이고 외적인
그 본질의 현정과의 화해에 대하여 의식이 소유하고 있었던 확신의 확신 혹은 확신의 만족을 넘어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해결은 뭐죠? 이 말은 의식과 정신의 운동은 결코 그 이전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셸링처럼 슐라이마우처럼, 여기는 슐라이만 들어오지도 않아요 사실은, 처럼 그렇게 직감과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넘어서 개념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정신이 확신하는 자기 확신도 넘어서고, 그 다음에 그 정신이 사유의 운동 안에서 인도하는 그 실체적 생명, 다스 주프스탄치 엘레 레벤을 다 넘어선다라. 그래서 이런 요구는 일명적인 거에 불과한 거다 이 말. 이해가 되죠? 이게 해결입니다, 여러분. 일면적인 거에 불과한 거다. 자, 그래서 정신은 이것을 넘어서 갔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줄치십시오. 실체가 없는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를 반성하는 또 다른 극단으로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도 넘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 변증법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셸링이 주장했던 그런 것들은 일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개념으로까지 끄집어 올라가는데 정신은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를 반성하는 그 또 다른 극단으로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체 없는 반성조차도 또 넘어선다라는 거야. 이제는 이건 뭐죠? 셸링의 이원론적인 분리를, 본질과 그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런 것에 대한 분리를 뭐죠? 넘어서서 이제는 이거를 변증법적 운동으로 갖고 가겠다라는, 해결의 의도를 알겠죠. 넘어선다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자, 계속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의 본질적인 생명이 그 정신에게 상실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은 또한 이러한 상실, 곧 그의 내용인 유한성을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줄 빡빡 치십시오. 이거 에카르트의 실론 모르면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정신은 뭐죠? 정신은 여러분들이 정신현상학에서 객관정신부터 출발하는, 이성이 끝난 단계에서 정신이 나와. 정신은 이미 절대정신의 운동과 관계되어 있어요. 객관정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정신이에요, 정신현상학에서는. 그래서 이 정신은, 그죠? 이 정신은 개별적인 개인의 유한자의 인간의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 놓치게 되나요? 예도가 어제 강좌를 열었던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그 실론을 알아야 돼. 정신은 신의 정신이야. 이 신의 정신이 자기 자신 바깥으로 안에 내부에 있을 때는 영원한 신성 안에 머물러. 이걸 무한자라 그래. 이 무한자가 자기 자신 바깥으로 나오면서 고통을 통하여, 그러니까 사랑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신은 자기 자신 안에 있을 때는 뭐죠?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만족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 바깥으로 나가. 그게 고통인 거예요.
자기를 비움으로써 세계를 창조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너무 재미있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비워서 뭐죠? 비워서 이 세계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산출하고 생산하면서 비로소 신은 유한자가 되는 거예요. 요 사고는요, 바울한 때도 있어. 케노시스에서 보십시오. 예수는 신과 함께 무한자였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계에 왔어. 무한자가 유한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워서 뭐죠? 이 세계의 타자를 만들기 위하여 자기 자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유한자가 되는 거예요. 요 사유를 생각하시고 다시 따라오십시오. 다시 읽을게요. 자, 이런 뜻입니다. 정신은 그의 본질적 생명은 그에게 상실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신은 또한 이런 상실을 자신의 내용으로 갖는. 신은 순수 존재요, 순수 무야. 신은 자기 자신 안에 있을 때 순수 존재인 거예요. 자기 바깥으로 나오면서 타자를 만드는 거예요. 무한자가 유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자기의 완전성의 관점에서 볼 때 정신은 뭐야? 신의 정신은, 무한한 정신은 자기를 상실하는 거예요. 자기를 상실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이 세계가 또 다른 생명력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적 고통이에요, 여러분. 유대 전통에서 쉐키나와 같은 거예요. 신은 이 세계와 일치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서 이 세계를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신의 임재는 자기 관점에서는 상실인 거예요. 야, 너무 재미있죠,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갑자기 정신이 나와서 상실을 의식한다고. 이 상실을 통하여 유한자가 나타나고 이 유한자가 자신을 내용으로 갖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순수 존재가 이제는 비존재와 만나면서 또 다른 뒤섞여지면서 내용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 세계의 현실성은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한자가 나오는 거예요. 무한자가 유한자가 되면 상실된 거죠, 당연히. 신의 관점에서. 그 상실을 정신은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한자가 내용으로서 붙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게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 그죠? 얼마나, 예도의 고전 1차 자료 강좌의 강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런 뜻이에요. 또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찌꺼기로부터 돌아서서 곧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이것을 비방하면서 정신은 이제 철학으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 자신의 본질에 대한 알을 요구한다라기보다는 바로 존재의 순수함과 저 실체성을 생산해 내기 위하여 내는 것에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줄 빡빡 치십시오. 다시 설명할게요. 이러한 찌꺼기로부터 자기 자신의 방향을 틀면서 그가 이제 의심의 상태, 혼란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트레버는 찌꺼기야, 여러분.
찌꺼기는 뭐죠? 무한자가 유한자가 됐다라는 거고, 이 무한자가 자기 상실을 통하여 상실을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이 찌꺼기, 이러한 유한자가 된 상태, 그래서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로부터, 이 찌꺼기로부터 그것을 비방하면서, 찌꺼기로부터 자기 방향을 틀면서 정신은 뭘 요구하는가 하면은 바로 철학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본질에 대한 알을 요구한다라기보다는, 요게 중요한 거야. 요 뒤에 걸 줄치십시오. Als zur Herstellung jener Substantialität und der Gediegenheit des Seins erst wieder durch die zu gelangen.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본질에 대한 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향을 틀므로써 정신은 저 실체성, 곧 존재의 순수함을 생산하는 것에 도달한다라는 거야. 철학을 통하여.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유한자로 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 방향을 틀어서 자기 자신의 정신의 본질에 도달한다라기보다는 철학을 통하여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실체성을 산출하여서 존재의 게디겐하이트, 순수함을 생산해 나가는 것에 또 뭐야? 것에 도달하는 것을 요구한다라는 거야, 정신은. 그러니까 유한자의 상실을 의식하다가 또다시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실체성을 산출하는 방식, 곧 존재의 순수함에 도달하는 그런 방식을 철학을 통하여 획득한다라는 변증법적 운동이 보이죠. 야, 여러분, 이 어려운 걸 서문을 어떻게 읽었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시도를 한 사람들 수수께끼가 딱 풀리죠. 그러니까 에카르트의 신론과 이런 신학적 사유가 있어야 풀리는 거예요. 해결은 풀리잖아 지금.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 필요에 그것은 또한 실체에 닫혀져 있음을 열어젖히는 것이 아니야. 이런 욕구 속에서 철학이 주어입니다. 여기 지가 철학이야. 철학은 이러한 정신의 욕구에서 실체의 폐쇄성, 완전 무결하게 닫혀져 있음, 독일어로 페얼슐로센하이트, 이해가 되죠. 신이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들끼리 노는 거, 이게 페얼슐로센하이트예요. 여러분, 닫혀져 있습니다. 이걸 깨고 신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실체에 닫혀 있음, 완전 무결한 상태로 닫혀 있음, 요 번역이 좋은 거예요. 이것을 깨고, 열어젖혀서 깨고 나온다기보다는, 그래서 이 실체에 닫혀 있음을 자기 의식으로까지 끌어올리고, 그래서 그것에 혼돈스러운 의식을 사유된 질서와 개념의 단순함으로 다시 되돌아 이끈다라기보다는, 줄 빡빡 치십시오.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사유에 분리하여 선별하는 것을 함께 뒤섞어서 구별하는 개념을 억압하고, 자, 그 다음에 본질의 감정을 산출하는 것. 그래서
통찰을 허용한다기보다는 덕을 세움을 허용하는 것, 요 과정으로 나가겠다는. 요게 뭘 것 같아요? 아직 절대 지혜 단계에 도달한 건 아니에요. 다시 합니다. 다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이해해야 돼요. 이러한 요구, 존재의 순수함을 산출하는 것에 철학을 통하여 도달하려고 하는, 그죠? 이러한 요구에 철학은 실체의 완전 무결한 닫혀 있음을 깨고 열어서 이것을 자기 의식으로까지 끌어올린다기보다는 또 한 가지 더, 그것의 혼돈스러운 의식, 철학의 혼돈스러운 의식을 사유된 질서라든지 개념의 단순함으로 다시 도로 데려온다기보다는 차라리 여기에서는 사유의 선별적인 분리들을 함께 뒤섞어서, 함께 쏟아부어 뒤섞어서 구별하는 개념을 억압하고, 그리고 이 본질의 감정을 산출하는 거야. 그래서 통찰, 이성적 통찰이 여기서는 허용되는 게 아니라 에얼바우웅, 덕을 세우고, 그 다음 에얼바우웅은 덕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은 학문을 통하여 뭔가 자기의 존재를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세움을 허용하는 거예요. 요 단계를 거쳐가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 다스 쉐네, 다스 하일리게, 거룩한 것, 다스 에비게, 영원한 것, 디 렐리기온, 종교, 운트 리베, 그리고 사랑은 바로 깨물러 먹으려고 하는 욕망을 일깨우기 위하여 일깨울 것으로 요청되는 미끼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미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요런 것들도 변증법적 단계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요런 것들도. 그런데 요러한 정신의 운동에서 개념으로까,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봐봐요. 저 실체성을 산출하고 존재의 순수함, 철학을 통하여 순수함에 도달하는 것. 그래서 정신 자신에 대한 알미 아니라 철학으로부터 정신은 이제 이런 걸 요구하는 것. 그래서 본질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자신의 유한성을 의식하는 것. 이런 정신의 단계들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요 뒤에 있는 요런 의식들은 헤겔이 넘어서려고 하는 거라는 거. 어떻게 보면 쉘링도 요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넘어서서 결국은 이런 방식의 것들로 지금까지의 철학은 해왔는데, 뒤로 나가면 자기는 이것도 넘어서서 결국은 정신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서 정신 자신의 본질에 대한 지식을 아는 이 절대 정신의 개념의 단계까지 도달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철학은 요 부분에서는 쉘링조차도 요 부분에서 머물렀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이런 걸 다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하면은 철학은 뭐야?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는 것이고, 정신 자신의 본질에 대한 지식을 뭐야? 요구하는 것. 이게 바로 해결 철학인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신 철학은 다른 걸 요구했다. 존재의 순수함에 도달하려고 했다라는 거. 쉘링 얘기하면 쉘링 여러분. 그리고 이런 요구에서 철학은 실체의 완결, 무결함을 열어젖히기보다는 그래서 이것을 자기 의식으로까지 끌어올린다기보다는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것의 혼란스러운 의식을 사유된 질서, 개념의 단순함으로까지 되돌려서 데려온다기보다는 이게 전부 다 해결이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철학은 뭐야? 사유에 선별된 것들을 뒤섞어서 구별하는 개념을 억압했다라는. 쉘링 얘기하는 거, 쉘링. 여보, 되게 어렵죠? 못 잡아냈어요. 이건 해결의 철학이 아니야, 목표가. 쉘링. 그래서 개념을 억압하고 본질의 감정을 산출했다라는 거예요. 슐라이어마오도 그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서 결국은 통찰이 아니라 덕스러움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나갔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것과 성스러운 것과 영원한 것, 종교, 사랑, 이런 것들은 Die Lust zum Anbeißen zu erwecken, 깨물어 먹으려고 하는 욕망. 이해가 돼요? 그런 욕망을 일깨우기 위하여 요구되는 미끼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개념이 아니라 엑스타제였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다가 쉘링과 마이스터 에카르트한테서 나타나는 건데, 에카르트랑 다른 게 해결이 뭔지 알아요? 이걸 개념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구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어렵죠? 해결은 개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철학을 받아들여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개념이 아니라 엑스타제였어. 신과 나의 합의를 통하여 뭔가 절정에 도달하는, 그죠? 엑스타제였단 말이야. 자기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상태로서 설명했는데 해결 자신은 개념으로 갖고 가겠다 이 말이야. 근데 이런 철학에서는 엑스타제였다. 또 나갑니다. 차갑게 진행해 나가는 사태의 필연성이 중요한데,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실체의 왕국의 태도와 계속 인도하면서 실체의 왕국을 퍼뜨려 나가는 것. 거기서 중요한 거는 사태에 차갑게 진보해 나가는 필연성이 아니라 바로 줄 빡빡 치십시오. 디 게렌더 베가이스터룽이라 그래. 디 게렌더가 뭐야?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러한 열광을 말하는 거예요. 엑스타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철학에서는 절대자를 이런 방식으로, 감정으로, 직관으로, 열광적인 걸로서 갖고 갔는데 개념을 소홀히 취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이런 절대자와 유한자와 무한자의 만남의 철학을 자기는 쉘링처럼 소중히 여기지만은, 자기는 이런 것들을 이러한 쉘링이 무시했던 이런 것들을 뒤집어서 자기는 차갑게 진보해 나가는 개념으로까지 이 단계를 끌어올려서 이 절대자의 철학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해결의 의도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죠. 근데 너무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